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카카오의 김병학 카나나 성과 리더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카나나 성과 리더님께서는 스타트업 첫눈을 시작으로 NHN 검색개발센터장,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 부장, 카카오브레인 각자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검색 기술, 또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 전반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24년도 6월부터는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 개발을 총괄하시고 초거대 언어 모델 및 멀티모달 개발을 이끄시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에서 하고 계신 현재 진행된 연구 개발에 대해서 듣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의 김병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AI 한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처음에 한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음성 쪽 AI를 주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딥러닝 나온 이후에 이제 비전 쪽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 3, 4년 전에 이제 그 스피커가 또 한참 또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피커 만들면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분야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계속 AI를 이제 새로운 이제 이노베이션의 포인트로 잡고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AI에 열심히 모델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모델이 중심인 어떤 구조의 서비스를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에이전틱 AI라는 게 이제 메이저 트렌드로 보고 있고, 그 에이전틱 AI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모델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가 LLM을 왜 개발할까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업체고, 그 다음에 카톡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AI를 집어넣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받는 질문이 왜 우리는 자체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자체 모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코스트를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느냐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서비스가 계속 살아남고 사용자들한테 편의성을 일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들의 저희 모델을 이용한 어떤 것들을 계속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서비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LLM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이제 자체 모델 개발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보면 23년, 22년에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LLM 만드는 것도 성능이 계속 안 나와서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24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카나나 1.0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델은 크게 보면 언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비주얼 생성 모델, 그 다음에 음성 모델,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이제 크기별로 나노, 에센스, 플래그라고 부르고 있고요. 멀티모달은 이제 모델별로 오디오, 비디오, 옴니 이렇게 세 가지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생성 모델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콜라주하고 비디오를 생성하는 키네마 두 개를 하고 있고요. 음성은 이제 합성과 인식을 하는 두 개의 카보하고 캐스트라는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어 모델하고 멀티모달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카나나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델 이름이고, 실제로 보면 서비스 이름도 카나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을 서비스도 카나나, 그다음에 모델도 카나나로 부르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제 결국은 오토노머스 AI 에이전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고성능 모델과 투명한 데이터, 그다음에 서비스 최적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틱 AI를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우선 카나나 언어 모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는 되게 작은 모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0.6B부터 시작해서 4B까지 단계별로 계속 한 서너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센스는 보통 8B하고 9.8B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렉은 이제 한 30B 이상 되는 큰 모델에 속합니다. 예. 나노는 실제로 이제 온디바이스용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예, 에센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싶은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8B하고 10B 언더의 사이즈입니다. 네, 플래그는 이제 고성능이 필요할 때 이 모델을 써서 성능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저희가 이제 카나나라는 조직이 세팅됐고요. 2025년 2월에 이제 1.0이 발표됐는데 그 전에 이제 작년 10월 달 정도에 이제 1.0 모델의 9.8B하고 그 다음에 3B 모델에 대한 어나운스가 있었고요. 2025년 2월에는 이제 32B에 대한 어나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이제 1.5, 1.0에 이제 성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보강된 1.5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LLM의 트렌드가 이 PLM 만드는 게 그냥 댄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MOE 모델로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MOE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MOE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MOE 모델 만든 걸 이제 2024년 7월에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2.0 모델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 만들면서 그냥 원 스테이지로 PLM 댄스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3스테이지로 나눠서 댄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그냥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모델을 가지고 다시 또 고품질 데이터만 추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최적화하는 그런 단계의 스테이지를 나눠서 학습하게 됐고, 이때 이제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 같은 걸 조정하면서 성능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결국은 저희도 계속 논문을 보고 있고, 논문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든 모델들이 이런 걸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걸 이제 계속 따라가는 구조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데이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카피라이트이고, 저희가 카피라이트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이제 카피라이트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품질의 LLM, PLM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제 데이터라고 보고 있는데, 카피라이트이 없는 데이터를 넣으니까 이제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보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블레이션 테스트를 거의 수백 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하면, 어떤 조합으로 하면 이 성능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약간 조정을 했었는데요. 디스틸레이션 통해서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틸레이션 하면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능을 이제 보장되는데, 너무 많이 디스틸레이션 하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최적에 찾은 게 뭐 2.1B 정도가 저희가 이제 디스틸레이션 하면 가장 좋은 성능이라고 본 게 이제 2.1B, 3B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뎁스 업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한번 만들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성능이 글로벌
모델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약간 뎁스업을 해서 성능을 더 보강하는 그런 구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8B에서 9.8B를 만든 이유가 성능을 이제 거의 최고급 모델들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원래는 26.8B가 목표였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30B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30B로 약간 뎁스업 스케일링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세가 이제 프리 트레이닝에서 포스트 트레이닝이 더 중요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했던 포스트 트레이닝의 방법은 처음에 SFT라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DPO라고 온라인 DPO로 해서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의 작업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성능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방법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면 좋은데 새로운 거 따라가기도 지금 바쁜 그런 구조의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 만들면서 데이터를 3T 정도만 학습을 했습니다. 3T 정도 학습을 했는데 3T 정도 학습한 것 치고는 글로벌 모델하고 비슷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좋은 데이터를 만들려는 노력이 좋은 데이터 3T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14T, 뭐 10T 뭐 이렇게 학습한 것만큼의 어떤 성능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뭐 레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펑션콜도 필요하고 리즈닝도 필요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더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1.5라는 거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니즈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더 기존에 만들었던 1.0에서 부족했다고 본 게 코딩, 수학 능력이었다고 보고 있고 함수 호출 능력, 그 다음에 롱 컨텍스트 이 세 가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늘리기 위해서 1.0 만든 PLM을 컨티뉴얼 학습을 통해서 1.5를 만들게 됐습니다. 주로 넣은 데이터는 이제 수학 데이터, 코드 데이터, 그 다음에 롱 컨텍스트를 확장하기 위한 굉장히 긴 롱 텍스트 이걸 이제 집어넣는 그런 구조를 해서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5부터는 이제 기존에 1.0에서 DPO 방법을 썼는데 DPO 방법이 이제 디렉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거는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고 좋은데 이게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1.5부터 PPO라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외에도 온폴리시 모델 업데이트,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리워드 모델,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블 리워드 펑션 같은 걸 써서 이 기능의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 능력이 부족했던 걸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롱 콘텍스트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썼는데 우선 32K로까지는 32K 저희가 이제 해외 것도 되게 많이 써보는데 이게 뭐 한복 입은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면 뭐 중국 옷 입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일본 옷 입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거북선 그려달라고 하면 오만 배를 그리고 뭐 이런 구조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되게 힘들다에 대한 관점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카나나 V라고 비전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모델 위에 이제 오디오 모델도 만들고 있는데요. 오디오 모델은 좀 이따 이제 데모를 보실 텐데요. 이게 한국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한국어의 감정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모델 가지고 한국어의 감정을 넣기는 되게 힘들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투리에 대한 이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해서 오디오 모델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모델은 이제 두 개를 합친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되는 한꺼번에 되는 그런 구조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 GPT-4도 이제 옴니 모델이잖아요.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이제 카카오 오기 전에 카카오 브레인에 있을 때 저희가 그 엑스레이 관련한 걸 했거든요. 그때 이제 LLM에 이제 엑스레이를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모델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게 이제 한입이라고 해서 이걸 계속 쓰고 있고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SFT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PPO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OCR 부터 시작해서 문서 이해, 그 다음에 한국어의 수학 문제 같은 것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주로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멀티모달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도 계속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성능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실험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우리 거에서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을 계속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가면서 이제 멀티모달에 더 변화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에는 인터리브드라는 방식을 써서 이미지하고 텍스트 코퍼스를 같이 넣는 그런 구조의 작업을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날리지 디스플레이션을 통해서 이 성능을 높이는 중간 단계를 추가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작업도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보고 세이프티 체크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이 두 모델을 머지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멀티모달을 하면서 이 두 개를 머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베이스의 모델을 가지고 오디오 모델과 비전 모델을 만드니까 이 두 개를 합쳐도 그렇게 크게 이슈가 없는 그런 구조의 병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단풍그릇이 아이고 한라산은 가봐신 뒤에 아이고 올라가잖아 죽어지기다 궤도에 그 보는 맛에 가는 쭉. 이거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단풍 들면 아이고 한라산은 가봤는데요. 아이고 올라가자면 죽겠더라고요. 그래도요 그 보는 맛에 가죠. 하와이 진짜 최고였어. 바다색이 완전 에메랄드 빛이라 그냥 바라만 봐도 힐링이더라. 훌라 공연도 직접 봤는데 손짓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감동했어. 특히 와이키키 해변에서 석양 볼 때는 세상 행복한 기분이었지.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Hawaii was amazing. The color of the ocean was like emerald. Just looking at it was healing. I also saw a hula show in person, and I was touched by the story behind each hand gesture, especially when I saw the sunset at Waikiki Beach. I felt so happy. Let's go together next time. You'll love it too. 꼴은 이래도 500년을 이어져온 나라여. 그 500년 동안 호란, 외란 많이도 겪었소.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았겠소. 그런 조선이 평화롭게 찢어발겨지고 있어. 처음엔 청이, 다음엔 나라사가, 지금은 일본이, 이제 미국 군대까지 들어왔소. 나라 꼴이 이런데 누군가는 싸워야 되지 않겠소? 이미지에서 보행자 신호등은 무슨 색이야? 건너도 될까? 이미지에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횡단을 금지함으로 건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언과 춘식은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종이를 발견합니다. 종이에는 서울의 비밀을 찾아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라이언과 춘식은 이 문구를 보고 서울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서울의 거리와 궁궐을 탐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모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네. 아까 감정이 들어간 거 약간 들으셨는데요. 아직 좀 부족하고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어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는 이제 처음 신경 쓴 게 이제 방언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성 토크나이저도 방언을 인식할 수, 비디오 제너레이션 해야 되냐. 요즘 엊그제 나온 그 딥마인드에서 나온 지니3 보면 거의 AR 환경을 그냥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거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들고, 그 고민과 더불어서 이제 결국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성능을 굉장히 높이는, 그다음에 더 자연스러운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잘 만드는 게 어떤 큰 목표일 것 같고요. 거기에 결국은 사용자들이 몰입감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턴 대화 구조를 열심히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멀티턴을 이게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계속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잘 하는데요. 이 AI 모델은 가끔 이게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헤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 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풀 디플렉스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풀 디플렉스 방식은 결국은 내가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끊을 때도 있고, 그 내 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두 번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런 구조가 발생하잖아요. 여러 번 이런 구조에 이제 좀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풀 디플렉스 방식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LLM에서 멀티모달 모델에서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 말을 잘 듣고 그걸 잘 따라하고, 그걸 실행해서 어떤 결과를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얼라이먼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도 이게 잘못된 말을 하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그런 구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제를 통해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미리 사전에 다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서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확장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는 이제 약간 모델 중심에서, 작년에 이제 모델을 어느 정도 성능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것으로 이제 좀 방향을 전환하고, 이게 에이전틱 AI가 결국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의 서비스 적용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어보면 답하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기반 구조가,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이제 1.5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수학 코딩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1.5 하면서 이제 수학과 코드에 대한 성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데, 요즘 수학은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LLM도 그렇고 멀티모달도 그렇고 결국은 한 개의 모델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멀티모달이 답이지 않을까, 내년에는 멀티모달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까지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전용 모델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용 모델이란 거는 결국은 작은 모델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그 작은 모델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용 모델에서 굉장히 잘 만든 애들 열심히 쫓아가느라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멤버들 모두 하루에도 본문을 뭐 수십 편씩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볼까 말까를 결정하고 이걸 테스트한 다음에 이게 성능이 잘 나오면 우리가 잘 테스트한 거고 성능이 안 나고 그냥 똑같은 구조면 우리 뭔가 잘못 봤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한 2년간 계속 그런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노베이션이 있었던 부분들은 그런 논문들을 구현하면서 이게 논문에 안 나오는 히든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상외로.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찾으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또 찾아보고 뭐 우리만의 방식을 또 적용해보고 뭐 이런 방식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런 구조의 환경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만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겠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케니즘은 이제 새로운 논문 나와도 예를 들면 딥시크 나왔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한 80%, 90% 정도는 이미 구현했거나 이거는 써보자고 결정한 미케니즘들이었고 한 10%가 이제 이런 방식을 썼네 이거 테스트해봐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저는 딥시크도 논문 보고 놀란 거는 그 방식이 아니라 걔들이 하는 엔지니어링인 것 같아요. 쿠다 커널 바꿔가지고 H800이 그렇게 빨리 동작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한 그 방식들 저희가 요즘 그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게 H200 있다고 해서 학습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엄청 느리고요. A100보다는 훨씬 빠른데 딥시크가 했던 방식의 그 속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커널 바꿔서 딥시크가 했다는 방식을 찾아서 이제 그런 방식들을 이제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이거 학습에 적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LLM과 멀티모달 모델은 계속 할 거고요.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이제 장비의 한계가 항상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아무튼 그 사이즈 내에서는 최고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저희가 보는 이제 미래이고 결국은 서비스는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저는 이제 이 에이전트란 말을 한 91년 정도에 처음 들었거든요. 1991년에. 그때 당시에 에이전트 개념하고 지금의 이제 에이전틱 AI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버리는 그런 구조의 작업이어서 어떤 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거에 대한 플로우를 자동화시켜서 사용자가 원하게 만든다에 대한 관점이 더 큰 구조에서 저희도 요즘은 이제 과거에 가졌던 에이전트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가졌던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그래서 오프라인에 더 가까운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쪽도 언젠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에이전틱 AI라는 관점으로 포커싱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카카오 서비스에 이제 모델을 적용하고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예, 사용자들이 어떤 거를 더 요구하게 될지 그걸 찾는 게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모델 제가 보기에는 되게 쓸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이제 허깅페이스에 모셔가지고 많이 써주시고 그거 기반으로 뭔가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몇 분이 되게 시리어스한 어프로치를 저희 모델 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